한 남자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지하실에 내려갈 수 없게 되었죠. 그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 놀랍게도 한국에서 온 작은 세탁기 한 대였습니다. 잠깐만요. 세탁기 이야기라며 흥미를 잃으셨나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가전제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교회의 한 고집센 아버지와 한국에서 온 사위, 그리고 가족의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무릎 관절염으로 삶이 무너진 한 남자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쓰인 낯선 기계를 통해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요? 문화의 차이가 오히려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을까요? 미국 미시간주의 한적한 교회, 눈 덮인 작은 마을의 오래된 주택. 그곳에는 조지 밀러라는 노인이 홀로 살고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이자 40년 넘는 세월을 이 지역에서 보낸 그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늦은 아침 식사, 동네 친구들과의 커피 한 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집은 50년 된 미국식 전통 주택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거실과 주방은 1층, 침실은 2층, 그리고 세탁기와 보일러가 있는 공간은 지하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왔듯이 그는 매주 정해진 날이면 지하실로 내려가 빨래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되던 11월 초, 조지는 평소처럼 빨래 바구니를 들고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걷는 것이 불편했던 그는 그날따라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계단을 헛디뎠습니다. 그는 그대로 몇 계단을 구르듯 굴러 떨어졌고 몸 여기저기에 타박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골절은 없었지만 의사는 분명하게 말했죠. 조지 씨, 다시 계단을 오르내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넘어진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조지는 실감하지 못한 듯 침묵했습니다. 평생을 스스로 해왔던 일들, 그리고 자신이 의지해온 집 구조조차 이제는 위험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몸은 물론 자존심에도 큰 타격을 입은 순간이었죠. 딸 에밀리와 사위 김민호는 급히 도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조지를 병원에서 모시고 와 함께 지내며 식사와 가사 전반을 도왔지만 조지는 그들 앞에서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존감으로 버티고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죠. 며칠 뒤 조지는 휠체어에 의지해 1층을 둘러보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집 안이 어딘가 조금 달라졌던 겁니다. 그는 복도 쪽으로 몸을 돌리다 놀라움에 멈춰 섰습니다. 원래는 벽장으로 쓰이던 자그마한 공간이 깔끔하게 개조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낯선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조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외쳤습니다. 이게 뭐야? 내 세탁기는 지하실에 있었잖아. 그 소리를 들은 사위 민호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지하실에 있던 오래된 세탁기는 이미 수명이 다해 수리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조지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세탁기를 1층 복도 옆에 설치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기계는 조지가 그토록 낯설게 느끼는 단어, 바로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조지는 당장 반발했습니다. 왜 지하실에서 하는 일을 집 안에서 해? 여긴 미국이야. 세탁기는 지하실에 두는 게 맞는 거라고. 그리고 왜 하필 한국 제품을 들여온 거지? 에밀리는 조용히 조지의 팔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민호가 정말 많은 걸 알아보고 결정한 거예요. 저 소음이고 진동도 거의 없어서 1층에서도 문제없이 쓸 수 있는 기계래요. 무엇보다 아빠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조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 제품이라면 괜히 의심부터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에겐 한국은 그저 먼 나라였고 젊은 세대들이 가끔 말하는 K무엇이라는 단어들은 그저 유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K가 자기 집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달갑지 않았죠. 그날 밤 조지는 방에서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된 걸까?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던 외국 제품에 의지해야 하는 걸까?
무릎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세탁할 옷은 늘어만 갔습니다. 며칠 후 마침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막내 손주의 외투에 진흙이 가득 묻었고 조지는 어쩔 수 없이 새로 설치된 세탁기를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세제를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놀랍게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벽이 울릴 정도의 소음과 진동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저 조용히 빨래가 돌아가고 있었죠. 조지는 기계 옆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작동이 안 된 줄 알고 다시 버튼을 확인했지만 세탁은 이미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탁이 끝나고 꺼내본 옷은 뽀송뽀송하고 깨끗했습니다. 얼룩도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죠. 조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가져온 기계, 한국 제품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지하실이 아닌 1층에서 세탁을 한다는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받아들이기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세탁기가 가져올 더 큰 변화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전 새로 설치된 세탁기의 조용한 작동음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지만 그것이 진심으로 반가운 경험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낯선 기술, 낯선 국가의 제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결정한 사위 김민호.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죠. 그 의심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세탁기의 버튼이 영어와 함께 한국어로도 표기되어 있었고 설명서 역시 두 언어로 인쇄되어 있었죠. 조지는 설명서를 읽다가 투덜거렸습니다. 왜 미국에서 쓰는 제품에 한국어가 붙어 있어야 하지? 이런 식이면 곤란한 거 아니야? 그의 이런 말에 에밀리는 답답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죠. 이 제품은 원래 한국에서 개발된 거라서 그래요. 미국에서도 성능 때문에 일부러 수입하는 분들이 많아요. 병원이나 호텔에서 특히 선호하죠. 민호는 이 세탁기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정식으로 수입되는 모델은 한정적이었고 주문도 복잡했지만 조지를 위한 일이기에 마다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조지는 그 말을 듣고도 겉으로는 무덤덤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감정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조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위는 그를 위해 새로운 물건을 들여왔고 딸은 옆에서 조용히 아버지의 식사를 챙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자존심을 버리는 일인지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죠. 며칠이 지나고 조지는 우연히 에밀리와 민호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마침 그날은 조지가 방에서 낮잠을 자던 중이었고 부부는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호, 아버지가 다시 넘어지시면 정말 큰일이에요. 지난번에는 운이 좋았지만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세탁기 바꾸자고 한 거예요. 구하기 어렵긴 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르신이 지하실에 또 가시다가 다치면 정말 감당 못해요. 조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고집센 노인으로만 여겨질까 두려웠던 마음은 그 순간 깨져버렸습니다. 민호가 세탁기를 들여온 이유는 단순히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조지는 거실에서 마주 앉은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세탁기 말이야, 그거 어디서 그런 걸 알게 된 거지? 민호는 조금 놀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쓰세요. 한국 아파트는 공간이 좁아서 소음이 적고 진동이 없는 세탁기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했어요. 아버님도 쓰시면 편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조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알던 한국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사위의 설명 속에서 느껴지는 배려는 그 어떤 제품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다시 묻지 않고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민호에 대한 신뢰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이웃 마거릿이 방문했습니다. 조지가 세탁기를 복도에 설치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지, 그 한국 세탁기 좀 봐도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라는데 진짜 소리가 하나도 안 난다면서요? 조지는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결국 마거릿을 세탁기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세탁기를 작동시키자 마거릿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네요. 우리 집 건 10년 된 건데 밤에 돌리면 벽이 울려서 도저히 안 되거든요. 조지는 마거릿의 반응을 보며 처음으로 살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말했죠. 예전엔 이런 기계가 있다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조지의 변화는 그렇게 아주 작은 인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조지는 점점 민호와의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민호는 한국의 아파트 생활, 층간소음 문제, 그리고 그에 맞춰 발전한 건축 구조와 가전제품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조지는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전엔 텔레비전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던 조지가 이제는 뉴스를 보며 민호에게 묻습니다. 한국에선 아파트마다 방음이 그렇게 잘 되어 있나? 이제 조지는 점차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한 타국이 아니라 가족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새 조지는 세탁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익숙해졌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옷을 넣고 버튼을 누르고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죠. 이전에는 그저 불편한 현실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는 장치라는 생각에 오히려 고마움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지는 거실 한쪽에 앉아 세탁기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었습니다. 조용한 기계음은 더 이상 이질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안심이 되는 배경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군. 조지의 표정은 한층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뒤에는 이제는 그저 딸의 남편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하려 했던 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었죠. 눈이 내리던 겨울 초입이 어느새 지나가고 미시간 마을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 나무들에는 연두빛 싹이 트기 시작했고 조지는 휠체어 대신 지팡이에 의지한 채 마당을 천천히 산책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따금 복도 옆에 설치된 세탁기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섭니다. 이전 같았으면 어울리지 않는 위치라고 불평했겠지만 이제는 그곳이 가장 믿음직한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을 이웃들도 변화된 조지의 모습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웃 마거릿이 다시 조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거릿은 동네 친구 몇 명과 함께 조지의 그 세탁기를 구경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조지, 그 조용하다는 세탁기, 친구들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들 요즘 세탁기 교체할까 고민 중이거든요. 조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아이처럼 그는 세탁기의 버튼을 눌렀고 기계는 여전히 조용하고 부드럽게 작동했습니다. 이웃들은 감탄을 쏟아냈고 조지는 뿌듯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야 한국에서 만든 제품인데 정말 사람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 덕분에 내 허리와 무릎이 살아났지.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조지는 거실에 앉아 사위 민호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처럼 서먹서먹하지 않았고 때때로 함께 뉴스를 보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민호, 자네 부모님도 이런 세탁기를 쓰신다 했지? 네. 한국에서는 대부분 아파트에 세탁기를 1층 거실 가까이에 두죠. 밤에도 걱정 없이 돌릴 수 있으니까요. 참 잘 만들었더군. 나는 미국 제품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어. 조지는 민호를 바라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자네가 뭔가를 나한테 강요하려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었더군. 날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쓴다는 걸 그제야 알았지.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지의 인정은 말보다 무거운 감동이었고 그는 그 말을 오래도록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며칠 뒤 조지는 딸 에밀리와 함께 마트에 다녀온 길에 마을 도서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조지는 잠시 멈추더니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에밀리, 혹시 한국어 책들도 이 도서관에 있을까? 에밀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어 책이요? 민호가 설명하던 말들이 문득문득 생각나더라고. 괜히 더 알고 싶어졌어.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 말이야. 에밀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이해하려 한다는 그 마음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었죠. 며칠 후 조지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미국식 삶이 최고라고만 믿었어. 집 구조부터 가전제품까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좋은 건 어디서 왔든 좋은 거더군.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탁기 하나가 내 삶을 바꿨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줬어. 마지막 장면에서 조지는 햇살 가득한 오후 세탁기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기계를 닫고 뽀송하게 말린 셔츠 한 벌을 접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이 작은 기계가 나를 살렸습니다. 영상은 그렇게 따뜻하게 마무리됩니다. 가족의 사랑, 기술이 가진 배려, 그리고 문화의 벽을 허무는 진심. 그 모든 것이 세탁기 한 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한때는 세탁기는 지하실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던 조지. 그 고집스런 신념은 한 대의 한국 세탁기를 만나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기술은 조지의 무릎을 대신했고 진심은 가족의 마음을 잊게 해주었죠. 우리가 가진 작은 고정관념 하나, 그걸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